그럼 바로 작품 소개부터 한번 네. 작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2주의 신작인데요. 음? 이제 3일 후에 개봉하는데 6월 14일 개봉작인 애니메이션 엘리멘탈 준비했습니다. 엘리멘탈. 네네. 오호. 그러니까 픽사의 그 신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픽사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이 엘리멘탈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27일에 막을 내린 그 칸 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이 예.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폐막작 선정 때문에 이 영화를 연출한 이제 피터son 감독이 칸 영화제 참석을 했다가 폐막작 행사 마치고요. 곧바로 한국으로 와가지고 아, 예. 한국 일정을 또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야, 힘들었겠다. 아, 비용은 그래도 몇 시간이야? 저는 이제 힘들긴 하더라도 예. 칸 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되고 예. 거기 행사하고 또 한국에서 개봉한다고 한국 관객들 만나고 이러면 예. 힘든 것도 잘 모를 것 같아요. 피곤할 걸? 네. 뭐 그렇긴 한데 저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과연. 저 엘리멘탈 네.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일종의 좀 이민자를 주제로 한 작품인데요. 그 엘리멘트 시티라고 있어요. 실존하는 실존하는 도시는 아니고요. 예. 네. 기존 이제 뉴욕을 모델로 한 그런 시티인데 여기는 물, 불, 땅, 공기. 캡틴 플래닛? 아니요, 그건 아니고 기본적인 이제 원소들, 예. 예, 원소들이 이제 사는 곳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여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 불의 도시, 그러니까 파이어타운에서 태어난 엠버라는 인물이에요. 예. 네, 이 엠버라는 인물은 이제 불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엘리멘탈 시티에서 불이 일종의 소수자예요. 뭐냐면 이제 물의 도시에 있는 그 물의 도시가 가장 크고 흙의 도시가 이제 그 다음이고 공기의 도시도 있고. 그래서 불의 도시는 가장 소수자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민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엠버는 이 엘리멘탈 시티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잡화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잡화점인데 불 같은 경우는 물과 굉장히 상극이잖아요. 예. 근데 이 잡화점에 이 수도관이 터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수도관을 고쳐야 하잖아요. 이러면서 시청에 있는 이제 물 조사관인데요. 웨이드라는 인물이 있어요. 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도와주러 와가지고 이 엠버와 웨이드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물과 불이 서로를 그쵸. 이해하고. 네네네. 그렇군요. 영화 다 본 것 같아.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예. 약간 일종의 의인화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예. 방식 이제 픽사가 굉장히 잘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이게 그 장단점이 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가령 뭐 업 같은 작품이나 이런 작품들 보면 예전에 픽사 작품들은 그 은유하는 방식이 너무 눈에 띄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웅디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이야기 듣고 물과 불의 사랑 다 본 것 같아. 아니, 라는 느낌. 너무 교조적이 됐어 어느 순간부터.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또 가족 관객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엘리멘탈 시티. 뭐 어떻게 네. 뭐 시각적인 즐거움은 뭐 네. 픽사 작품이니까. 그러니까 괜찮나요? 저는 이제 주제적인 면에서는 예. 웅디가 말한 것처럼 그래 이렇게 물과 불이니까 서로 상극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잘 이해해가지고 서로 잘 뭐 조화를 이루겠지. 잠깐 계속 듣다 보니까 무슨 사주에 관련된 작품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사주와 관련한 에피소드도 나와요. 진짜? 네네. 그런 것도 있어?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은 저는 이제 굉장히 그냥 보편적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예. 이렇게 물, 불, 공기, 흙 같은 것들을 의인화해서 이제 만든 이런 그 이미지들이 굉장히 볼거리가 좀 있는데 불 같은 경우 그렇다면 얘네들은 뭐를 먹을까 불이 뭘 궁금하잖아요. 먹냐고요? 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나무 같은 게 있어요. 예. 극중에는 숫콩이라고 부르거든요. 숫콩이요? 네. 그걸 막 칙 태워가지고 남은 재를 먹어요. 그럼 불이 확 살아나요. 캡틴 플래닛? 아니요. 안 봤는데요. 캡틴 플래닛 몰라요? 저보다 좀 연배가 높으시니까 그렇군요. 저는 잘 모릅니다. 거기서 이제 물, 불, 땅, 공기 이런 그 원소의 네네네. 힘을 빌은 네네네. 이 영웅들이 이제 등장하는 그렇군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네네. 왠지 비슷한 느낌인가요? 픽사 아니 전혀 다르지. 네네. 하지만 컨셉은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픽사들의 작품이 갖고 있는 이제 공통적인 주제가 하나가 예. 이미지들,
볼거리들은 정말 최첨단이잖아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가지고. 근데 그와 다르게 이야기라든지 메시지 측면은 뭐 가족애라든지 그리고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잘 이해하자라든지 그러니까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게 좋은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픽사가 계속해서 이제 승승장구를 해왔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게 일종의 좀 패턴처럼 굳어졌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엘리멘탈 같은 경우도 그런 좀 비슷한 유형의 작품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가족 관객이라면 엘리멘탈 같은 작품들은 좀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 보셨을 때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저는 이제 이미지적으로는 굉장히 즐겼고요. 그다음에 이야기의 흐름은 그냥 예상한 대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그대로 흘러가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긴 했었죠. 그렇군요. 네. 아까 우리 피터 손 감독. 네네네. 손이 그 손씨예요? 맞아요. 그렇군요. 맞아요. 네. 한국계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 이제 피터손 감독의 작품이 그 픽사에서는 한국계 최초의 이제 감독이기도 해요. 근데 이 피터손 감독이 이 픽사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왔는데 특히 유명한 게 업에서 그 소년 기억나세요? 예. 그 소년의 모델이 됐던 게 바로 피터손 감독이에요. 픽사에 몇 살에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지금 어릴 때 들어가서 그래서 뭐 라따뚜이 같은 작품에도 목소리 출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굿다이노라는 작품에서 처음으로 그 장편 연출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피터손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이 지금 엘리멘탈이라는 작품이고 근데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실제로 아버지도 이제 미국 이민 세대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잡화점을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아들, 그러니까 피터손 감독이 그 잡화점을 좀 이어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었대요. 근데 피터손 감독은 그림 그리는 게 좋아가지고 애니메이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엄청 반대한 거죠. 근데 아버지의 손님 중에 이 애니메이션 업계에 일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애니메이션 일하면 돈 많이 버냐고 연봉 얼마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듣고서는 아니 그렇게 많이 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피터손 감독이 애니메이션 하는 거 응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한국 생각하셨나 보지. 네. 한국에서 이제 당시에 왜 하청을 이제 받다 보니까 맞아요. 뭐 이제 노동량은 많은데 돈은 뭐 이제 그다지 많이 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고 기술력도 많이 높아졌고 또 뭐 우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픽사 작품 애니메이션 작품 뭐 디즈니도 그렇고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거 보면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그렇죠. 뭐 유구하죠. 맞아요. 뭐 유구한 전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엔 피터손 감독이 연출했기 때문에 또 많은 한국인들이 또 스텝으로 참여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화제의 OTT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OTT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좀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나영 배우가 출연하거든요. W사에서 이제 발표한 8부작 드라마인데요. 박하경 여행기입니다. 박하경 여행기. 네. 박하경 여행기 같은 경우는 극중 이제 이나영 그 배우가 국어 선생님 하경 역을 맡았어요. 이나영 씨가 박하경인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국어 선생님인데 딱 하루, 그러니까 토요일이잖아요. 휴일이잖아요. 그 하루만 아무 계획 없이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8부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8군데 8주 동안? 8주 동안 뭐 8주 동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긴 기간일 수도 있는데 그 이제 8부작에 담아서 그 일부 한 부마다 한 군데씩에 여행하는 것을 담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내용이 사실은 크게 별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극 중에 하경이 국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사라져버리고 싶은데 그거를 당일치기 여행으로 어딘가를 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드라마성이 있는 극이긴 해요. 네, 뭐 그렇기는 해요. 아니면은 이를테면은 뭐 이제 극적인 그러니까 이 가상 이야기로서의 최소한의 조건 이를테면은 그 왜 우리 미식가 고독한 미식가처럼 네네네. 정말 아주 그냥 최소한의 뭐 가상 인물이니까 이름과 배경 맥락 정도만 제시가 되고 나머지는 실제 그 곳을 찾아다니면서 맛집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런 컨셉인 건가요? 와, 왜? 정말 정보가 없으신 거죠. 나 전혀 몰라. 실제로 이 박하경 여행기를 만든 이제 이정필 감독이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그러니까 당일치기로 여행을 갔다 오되 이거를 고독한 미식가 버전으로 만들면 어떨까?
근데 그걸 여행기로 네네 풀어간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고독한 미식가 버전 같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장소를 찾아가요. 실제 장소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맛집들 있잖아요. 예. 그곳을 가기도 하고 또 유명한 장소들을 걸어가기도 하고 그냥 일종의 좀 멍 때리면서 지켜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최소한의 이야기만 가지고 대신 이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먹고 걷고 거기서 오는 어떤 힐링 같은 것들을 이제 담은 작품이 바로 박하경 여행기입니다. 우리 제작진이 딱 좋아할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박하경 여행기라고 했을 때 예. 저희 보통은 이제 뭐 N사라든지 기사라든지 작품 많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재미있을까? 저는 그런 좀 의심이 있었거든요. 보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너무 좋다는 건 뭐냐면 보통 요즘에 나오는 작품들은 자극적인 설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야기도 굉장히 좀 꼬고 그런 거 많잖아요. 특정해달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별 이야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팔부를 끌어가는 그런 힘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군요. 단순하게 그 여행지가 갖고 있는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주는 거. 그러니까 저는 모든 작품들이 그렇게 이야기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냥 눈으로 보고 거기다가 상영 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30분? 한 부마다 30분도 안 돼요. 28분? 예, 한 25분 정도 전후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당일치기라는 여행의 컨셉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딱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 편하게 봤던 그런 작품입니다. 컨셉도 뭐 괜찮은 것 같고. 네네네네. 우리 제작진 중에 한 분은 짧은 시간 여행을 다녀오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 그렇군요. 한 분은 또 우리 가족과 함께 네네. 경치 좋은 곳을 가셔가지고 네네. 멍 때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 네. 근데 아주 딱인 것 같습니다. 네. 가족과 함께 가면 때때로는 좀 싸우고 그러지 않나요? 난 아니, 이거 안 먹어. 난 여기 싫어. 이러면서. 우리 제작진은 그러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예, 천하의 효녀라서. 그러면 다들 이제 박하경 여행기 좋아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저도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아마 웅디도 보면 좋아할 거고 여기에 나오는 장소들도 꽤 유명한 장소들도 있고요.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 가요? 뭐냐면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땅끝마을 해남. 예, 해남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템플스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당일치기니까 자는 건 아니고 그냥 한 반나절 정도 그냥 그 템플스테이 경험하고 또 풍경 그 보는 걸로 이제 끝나기도 하고 속초를 가기도 하고 또 부산영화제 그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일로 부산영화제 이제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연하게 이제 구교환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우연하게 또 계속 만남을 거듭을 해요. 거기서는 구교환 배우가 배우로 나오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다른 인물로 나옵니다. 이제 연기를 하는 거구나. 맞아요.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여행을 그 목적 없이 갔을 때 그 즉흥성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부산 에피소드에서 또 살려주고 서울이 여행지인 곳도 있어요. 뭐냐면 그 경이루 뒤에 보게 되면 그 국립 기상 박물관이 있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나는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예. 되게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행이 멀리만 가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도 안 가본 곳을 가는 것이 모험일 수도 있다. 그게 여행일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곳을 가기도 하고 제주도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빵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빵집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겠죠. 근데 좀 오래됐죠. 그리고 제사를 할 때 제주도 그 사람들은 빵을 올리기도 한대요. 제사상에. 그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드러내면서 극 중에 하경이 12군데의 제주도 빵집을 골라가지고 당일치기로 빵지순례를 합니다. 빵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 거 재밌겠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 박하경 여행기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네. 가고 싶죠? 들을수록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지금 이미 공개돼서 하고 있나요? 지금 8부까지 모두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끝까지 다 보셨어요? 네, 저는 다 끝까지 봤고 그리고 이제 그 큰 이야기는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큰 이야기의 일종의 구다리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원빈이 나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네, 심은경 배우가 또 나와요. 그래요? 네, 심은경 배우가 그 예전에 이제 이나영 배우 극 중에 하경과 굉장히 절친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관련한 에피소드가 경주 부분에 나와요. 경주? 네네네. 경주 부분이 이제 마지막 8부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왜 8부에 있을까요? 사연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네. 해외로 떠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몰라. 스포일러로 남겨두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대단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대단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거. 박하경 여행기. 네. 지금 당장 어디론가 또 큰 어떤 그 마음가짐이나 네네네. 결심, 결단 이런 그쵸. 거 없이 맞아요. 떠나고 싶은 그렇죠. 모든 이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네. 말씀만 들어보니까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시작하기 전에 극 중에 나레이션으로 항상 이렇게 나와요. 걷고 먹고 멍 때릴 수 있다면 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게 컨셉입니다. 삼전그룹 영어 토익반 이 네네. 만들었던 이종필 감독이 맞아요. 이제 작품 연출하셨고. 네. 근데 이종필 감독이 우리한테는 이제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그러니까 영화를 연출한 감독으로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이종필 감독은 배우로도 작품에 출연한 적이 꽤 있어요. 뭐. 특히 유명한 작품이 아저씨, 그 원빈 배우가 나왔던 아저씨 있잖아요. 예. 거기서 그 형사 2명 중에 한 명으로 나왔던. 선생님 그렇게 배우기도 해요. 말씀하시면 저기 네. 그렇게 따지면 저 네. 돼지의 왕 애니메이션에서 형사 2명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알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알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대체 누가 네. 합니까? 그런가요? 네. 예. 아무튼 배우 활동도 좀 하면서 예. 이렇게 좀 연출도 하는데, 근데 이나영 배우를 캐스팅한 그 배경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할 때 예. 이종필 감독이 어떤 그 영화를 만들 때 톤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서 어떤 톤이 맞을까라고 했는데 영어 완전 정복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요. 재밌어요. 김성수 감독이 만들었고 예. 보통 이제 김성수 감독이라고 하면 비트 만들었던 감독이라서 무사. 그렇죠. 무사도 만들었죠. 그러니까 꽤 남성적인 그 필체 영화를 감독으로 유명한데 김성수 감독이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영화 완전 정복을 만들었고 거기서 이나영 배우가 좀 코믹한 연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좀 생각하고 있다가 박하경 여행기를 이제 만들게 됐을 때 이나영 배우가 굉장히 어울리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나영 배우로 이제 캐스팅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레퍼런스가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렇죠. 기왕이면 또 찰떡이라고 우리 그 레퍼런스 안에 그 주연 배우를 또 직접 캐스팅을 하셨군요. 네. 결과물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나영 배우가 참 얼마나 매력 있고. 네네네. 때로는 정말 우리 그 허를 찌르는. 그렇죠. 깊은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인지. 맞아요. 노래 듣다가 갑자기 막 또 옛날 장면들이 떠오르셨군요. 눈앞에 쫙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구나. 이 작품 속에서 네네. 이나영 씨와 또 구교환 씨가 맞아요.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배우들 이야기 뭐 잠깐 뭐 서로의 상성이랄까 뭐 그런 이야기도 함께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제 이나영 배우의 단독 주연작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각 에피소드별로 이제 여행지에 가서 만나는 배우들이 있는데 그 배우들도 나름 중량감 있는 배우들이 이제 등장을 아까 해요. 뭐 구교환 씨 또 그쵸. 심은경 배우도 나오고 두 분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극 중에 이제 하경의 제자 출신으로 한예리 배우가 나와요. 미수를 하는 이제 친구로 두 번째 편 속초 편에 이제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그 미술을 자유롭게 하는 그 예술가로 나오거든요. 한예리 배우. 그리고 1부는 이제 땅끝마을 해남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템플스테이를 한다고 그랬는데 또 그쪽에 절에 가면 무건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 한 명이 그 뮤지션 선우정아. 뮤지션인데 무건수행하고 계시는데 근데 가가지고 이제 하경이 어디로 가야 되죠? 이러면 이제 무건수행하고 있다는 팻말을 보여줘요. 목에 걸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말없이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일몰의 순간이 있어요. 그때 입을 여는 장면이 있거든요. 뭔가 말만 들어도 멋있긴 하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심은경 배우도 출연을 마지막 하고 회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배우들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만들고. 어디 간 에피소드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제주도 같은 경우가 좋았던 게 저는 제주도를 2008년에 가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나도 진짜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네네네. 평론가님보단 제가 낫네요. 왜요? 그 후에 한 번 가셨나요? 저는 그 뒤에 훨씬 뒤지. 나는 장난해 지금. 2000 진짜 저는 훨씬 뒤죠. 그리고 2008년에 갔던 제주도 여행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요? 그게 이제 취재로 장선우 감독을 만나러 갔었어요. 당시 카페 하실 때. 네, 근데 저는 그 카페 할 때도 그 카페붐 일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니 무슨 가정집을 가지고 카페를 하려고 그러시지? 이상하시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굉장히 그 제주도의 카페붐이 일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선호 감독을 만나러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를 먹으러 갔어요. 이제 제가 회사 법인카드가 있었거든요. 그걸로 이제 긁으려고 그러는데
이 카드가 중지가 됐네요. 그때 어디였어요, 회사? 네, 초성. 그래서 네, 같이 근무했던 필? 곳. 네네네. 이런. 네. 장성 감독님 뒤에서 아니 자기가 사기로 해놓고 라고 하고 네. 감독님 쪽에서 안성기 씨 아닌가요? 아니요. 장선호 감독님 목소리입니다. 네. 두 분 다 네.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극 중에 제주도 풍광을 보여주면서 전 빵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너무 유명한 빵집들이 많고 맛있는 빵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가 참. 네. 그래서 제주도 좀 가보고 싶다.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참 의외지 않아요? 뭐 이를테면 제주도 오래 못 있어요. 그러면은 막 이제 제주도에서만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들. 네네네. 그렇죠. 갈치니 맞아요. 뭐 보말이니 네네네. 몸국이니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먼저 먹는데 진짜 또 오래 있게 되면은 네네네. 빵도 먹게 되고 네네네. 순대 떡볶이를 먹게 되잖아요. 네네. 오 맛있어. 그래요? 순대 떡볶이 시장 그 유명한 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유명한 그 집 말고도 다 맛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놀라워. 네, 저는 2008년 이후로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그렇군요.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근데 2000 네네네. 지금 23년이니까 네. 2013, 4년? 오래되셨네요. 그래도 제가 낫지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 저는 일 때문에 간 게 아니었어요. 그렇구나. 좋겠다. 네, 전 다음에 제주도 가게 되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예. 둘이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누구라도. 꼭 네. 탁구 하시는 분과 함께. 잠시만요. 예, 좋은 시간 아니요. 가서 네. 예. 탁구도 치고 빵도 먹고. 해 뜨고 지는 거 보면서 예, 성산 일출봉 앞에서 네. 탁구 한 판 치시면 참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때요? 이거 네.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셔도 될 거 아니면은 뭐 1편부터 봐야 되나요?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고 할 때 예. 1회를 놓치고 중간부터 보게 되면 예.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이 영화는 컨셉이 그냥 당일치기 여행이고 보통 그 에피소드가 좀 독립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뭐 어디서부터 펼쳐봐도 사실은 크게 이해하는데 무리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여기 제주도 편이 좋다, 속초 편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그냥 골라서 보셔도 무방합니다. 알겠습니다. 완벽한 네.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가이드가 네. 아니었나. 그런 마치 생각이 듭니다. 박하강 여행기로 영화 여행을 떠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잠시만요. 네, 또 안 받아주시네요. 선생님 어지간해야 받지요. 네. 제가 진짜 어지간하면은 그러게요. 네. 박장대소를 합니다. 그렇죠. 진짜. 네. 선생님. 네. 늘 감사드리고. 네. 자 오늘 허신의 시네마 여기까지 허남웅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